안녕하세요. 오늘은 늙은 호박을 해체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넓고 둥근 호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입 혹은 얻기. 아시는 분께 둥근 거 하나랑 길다란 거 하나를 얻었어요. 매년마다 하나씩 이렇게 얻게 되네요. 저희가 제비가족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보온으로 호박씨 두 종류를 항상 말려서 되돌려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세척하기. 둥근 호박부터 물에 깨끗이 씻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겉면을 잘 씻어주세요. 밖에서 입던 거라서 은근히 먼지가 많습니다. 뒤집으셔서 뒷면도 잘 씻어주세요. 가끔 뒷면에 곰팡이가 쓸기도 합니다. 세 번째, 쪼개기, 분할. 호박을 해체하는 방법은 꼭지 부분을 그림처럼 저렇게 따내고 하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잘라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호박이 클수록 위에가 너무 단단해서 아래쪽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아래가 말랑말랑 하거든요. 반을 가르고 나서는 그 호박에 있는 결이 있어요. 그 결 따라 칼을 내리시면 호박이 굉장히 잘 썰립니다. 그래서 해체하기가 아주 수월해지세요. 네 번째, 호박씨와 태자 제거. 씨앗을 파내기 쉽게 하려고 덩어리를 일단 크게 냈고요. 손이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씨앗하고 거기에 연결된 호박 태자를 다 제거할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짧게 잡고 저렇게 싹싹 긁어냅니다. 손으로 훑어내시면 가끔 미끄덩거려서 칼질할 때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숟가락으로 긁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이게 1단계 손질이에요. 이제는 겉껍질을 벗기실 차례예요. 손질을 끝내고 나면 저렇게 씨앗하고 퇴자가 남는데요. 저거를 망에 넣고 끓여서 같이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씨앗만 발제하고 모두 버립니다. 다섯 번째, 겉껍질 제거. 이렇게 씨앗을 제거한 것들을 쟁반에 옮겨서 이제 겉껍질을 벗길 건데요. 둥글면 깎기가 좀 힘들어서 그걸 반으로 잘랐고요. 또 자르다 보니까 덩어리가 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면으로 더 잘라서 깎기 쉽게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깎아볼게요. 저희 집에서 늙은 호박 겉껍질을 깔 때 쓰는 도구는 감자 필러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좀 두껍게 깎이는 이 녀석하고 얇게 깎이는 이 녀석하고 있어요. 필러를 대고 힘을 주시면 껍질이 슥슥슥슥 벗겨 나와지거든요. 굉장히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벗겨졌어요. 그런데 호박에도 결 따라 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깎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처럼요. 그래서 곡면 있는 부분을 꼭 잘라서 그 부분이 가장자리로 가게 해주는 겁니다. 호박 껍질은 겉면이 단단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칼로 깎다가 위험할 때도 있으세요. 감자 필러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손쉽게 깎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자 필러도 조심하셔야 돼요. 껍질을 다 벗기셨으면 이제 썰어 볼게요. 여섯 번째, 보관용으로 썰기. 이 그림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둔 그림이고요. 일단 깍둑썰기 같은 경우는 2.5에서 3cm 크기로 썰어주신 다음에 그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납작썰기 같은 경우는 4에서 4.5cm 정도 크기로 썰은 다음에 3mm나 5mm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썰으시면 밑에 부분으로 딱딱한 게 가서 오히려 잘 안 썰어지고요. 이거를 옆에 한 면을 세워서 지금 보신 것처럼 딱딱한 껍질은 저의 반대편 쪽으로 가고 부드러운 쪽은 썰으시는 분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썰으시면 굉장히 잘 썰립니다. 이게 제가 호박 써는 비법이에요. 제가 큰 호박 하나를 해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썰어서 둘 곳이 필요해요. 제가 깍두기를 대량으로 썰 때 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썰어진 호박들을 도마 밑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바구니를 놓은 채로 저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칼로 툭툭 밀어서 떨어뜨리시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포장을 하면 됩니다. 7번째, 담기. 다 썰어졌으면 이제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둘 거예요. 비닐을 한 장씩 뜯어서 할 때마다 뜯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5장이든 10장이든 비닐을 먼저 뜯어놓고 시작합니다. 한 봉지에 얼마를 넣을 건지는 조금씩 차이는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끓이기 때문에 한 대접 분량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면 대접 하나 정도를 넣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먹을 양을 소량으로 포장해 두셔도 상관없는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호박국은 너무 조금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2, 3인분 정도는 끓여 놓으시고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으세요.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조금 눌러주면서 묶어주세요. 8번째, 얼리기, 냉동 보관. 위생봉지에 포장된 호박들은 다시 지퍼백에 옮겨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주세요. 9번째, 해동, 녹이기. 드실 때는 냉동실에서 미리 꺼내놔서 해동해서 드셔도 되고요. 급하게 꺼내셨을 때에도 식탁이나 싱크대에다 좀 이렇게 탁탁탁 쳐주시면 분해돼요. 낱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덩어리에서 넣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파트처럼 2층 이상 사시는 분들은 미리 내놓고 해동하셔야겠네요.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10번째, 끓여서 먹기. 1. 솥질해서 바로 생으로 끓이기. 2. 얼렸던 걸 꺼내서 끓이기. 썰자마자 일부는 냉동실에 얼렸고요. 일부는 바로 끓였습니다. 생으로 끓이는 거와 얼어서 끓이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요. 생으로 끓이시는 게 얼어서 끓이는 것보다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호박 조직이 흐물해질 시간과 물이 필요합니다. 호박은 헐렁하게 2대접, 물은 1대접을 넣고 끓일게요. 물은 호박에 한 3분의 2 정도만 잠기게 해주셨는데도 물이 끓으면 호박이 잘 익습니다. 저렇게 처음에는 좀 거품이 일어날 수 있어서 뚜껑을 잠깐 열어주시는데요. 차후에 거품을 걷고 나시면 불을 줄인 다음에 뚜껑을 덮으셔도 됩니다. 호박이 다 끓어서 숟가락으로 눌러서 저렇게 눌러질 때쯤은 다 익은 거거든요. 불을 최소로 줄이시고 푹 무르도록 더 두셔도 돼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하는 건 일단 해동하셔서 하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 넣어서 익혀버리셔도 됩니다. 냉동을 끓이실 때는 호박량의 반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한 5분의 3 정도 물의 양을 잡으시면 되고요. 냉면 대접 한 대접을 얼려놨잖아요. 그거는 평평한 국대접 2개 반 분량이었고요. 물은 1대접 넣고 끓였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생기니까 뚜껑을 덮지 마시고 열고 끓이시고요. 불을 최소로 줄여서 푹 무르도록 해주세요. 생으로 끓이시든 얼은 걸 끓이시든 숟가락으로 눌러서 잘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으깨주시면 되는데요. 냄비에서 직접 으깨시거나 아니면 그릇에 따로 덜어서 으깨어 드시면 됩니다. 냉동한 걸 끓일 때가 더 금방 흐물흐물해져요. 마지막 맛있게 먹기. 호박에 따라 익었을 때 색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호박은 소금을 넣어서 먹거나 김치를 쫑쫑쫑 썰으셔가지고 김치를 넣고 같이 드시거나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드셔도 됩니다. 별책부록 호박씨앗 구하기. 호박씨앗은 퇴자해서 분리해서 별도로 모아두었다가 종이를 깔고 따뜻한 곳에서 말려주시면 되거든요. 이 씨앗이 둥근 호박 씨앗이고요. 이 씨앗이 길다란 호박 씨앗이에요. 씨앗은 원래 씻지 않는 건데 제가 손이 미끄덩거리면서 깜빡 잊고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다음에 호박으로 변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일단 말려서 드리긴 했거든요. 호박을 깬 특별 도구. 원래 소량할 때는 숟가락으로 하거나 저렇게 볶음 수저로 진지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감자 이렇게 누르는 거 있거든요. 으깨는 거 그걸 찾으니까 없길래 된장망을 꺼내서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신나서 막 했습니다. 망에다 껴버렸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또 뵐게요.